안녕하세요. 에너지 지형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건 뭐 이제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자원 자체도 유한하지만 그 환경 문제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또 배당금을 꾸준히 주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두 곳이죠. 브루필드 리뉴얼블, 줄여서 BEP라고 할게요. 그리고 클리어웨이 에너지, CTOWEN,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단순하게 뭐 회사 소개만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각 기업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 또 어떤 성장 전략을 가졌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 매력적인 배당금을 과연 계속 줄 여력이 있는 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지식 넓히시는데 또 재생에너지 섹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글로벌 스케일을 자랑하는 브룩필드 리뉴어블, BEP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회사는 뭐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플랫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수력 발전부터 시작해서 풍력, 태양광, 그리고 요즘 중요한 에너지 저장 시설까지 포트폴리오가 정말 다양해요. 맞습니다. 그 규모하고 다양성이 BEP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특정 에너지원이나 뭐 지역에 이렇게 쏠려 있지 않고 잘 분산돼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날씨 변화나 특정 지역의 규제 변화 같은 리스크에 좀 덜 노출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정성을 진짜로 딱 받쳐주는 핵심이 바로 장기 전력 구매 계약, PPA라고 하죠. 생산하는 전력의 한 90% 정도를 이 PPA를 통해서 파는데 계약 상대방도 주로 신용도 높은 전력 회사나 뭐 글로벌 대기업들이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남아있는 계약 기간의 평균이 무려 14년이라는 거예요. 14년이요? 와, 그건 정말 강력한 안정성 지표네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단기적인 시장 변화로부터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비유하자면 뭐 14년치 월세 계약이 미리 딱 확정된 그런 건물주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현재 한 3.6% 정도 되는 배당 수익률도 좀 신뢰를 얻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 250달러 정도 투자한다 치면 매년 한 9달러 정도, 그 정도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런데 BEP는 이 안정성에만 기댄 회사는 또 아니에요. 성장 스토리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여러 성장 엔진을 동시에 막 돌리고 있거든요. 우선 전체 수익의 한 70% 정도가 물가 상승률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만히 있어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수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매년 한 2~3% 정도의 운용자금, 그러니까 FFO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FFO라는 지표,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운용자금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이게 단기순이익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감가상각비처럼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다시 더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BEP 같은 이런 인프라 기업이 실제로 사업을 통해 얼마를 버는지, 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데 더 유용한 지표죠. 배당금을 주거나 뭐 미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할 때 그 원천이 되는 자금이고요. 이 FFO가 물가 상승만으로도 매년 2~3%씩 큰다는 건 성장의 기본 발판이 아주 단단하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성장 동력은 바로 시장 상황을 잘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전력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BEP는 기존의 PPA 계약이 만료되면 이 높아진 시장 가격을 반영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죠. 장기 계약으로 안정성은 딱 확보해 놓고 계약 갱신 시점에는 또 시장의 유리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니까요. 뭐랄까, 일종의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수익을 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와닿으실 텐데요. 최근에 그 구글하고 최대 3기가와트 규모의 수력 발전 전력을 공급하기로 기본 합의를 맺었어요. 이 중에서 초기 670메가와트 규모의 PPA만으로도 미래에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4조 원이 넘는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계약 개선 활동을 통해서 연간 주당 FFO를 한 2%에서 4% 정도 추가로 성장시킬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빅 기업하고 이렇게 대규모 계약을 맺는다는 건 단순히 뭐 수익 규모만 큰 게 아니라 BEP의 기술력이나 신뢰도를 시장에 다시 한번 입증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앞으로 비슷한 다른 계약을 따내는데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성장 동력은 자체적인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BEP는 지금 건설 중이거나 아니면 개발 계획 단계에 있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 자산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연간 주당 FFO를 한 4%에서 6% 정도 더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직접 개발하니까 아무래도 비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겠죠. 네. 자체 개발 능력은 장기적인 성장에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존 자산을 굴리는 걸 넘어서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물론 개발 프로젝트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성공적으로 딱 완료만 된다면 가장 확실한 성장 기여 요인이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인수합병, M&A도 빼놓을 수 없죠. BEP는 좀 매력적인 매물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인수해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전략을 꾸준히 보여왔는데요. 최근에도 콜롬비아에 있는 한 수력 발전 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투자만으로도 내년 주당 FFO가 약 2%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M&A는 성장을 빠르게 하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동시에 그 통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던가 아니면 생각보다 비싸게 사는 그런 리스크도 존재하죠. BEP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런 M&A를 잘 해왔다는 평가는 받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성장 동력, 그러니까 물가 연동, 시장 가격 활용, 자체 개발, 그리고 M&A. 이게 다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BEP는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주당 FFO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목표인데요. 연평균 10% 이상 성장이라 이건 정말 야심찬 목표네요. 복리로 계산하면 대략 한 7년 정도 지나면 FFO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의미니까요. 물론 이 목표 달성에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할 거고 또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 같은 외부 변수도 무시할 순 없겠죠. 하지만 BEP가 제시하는 그 성장 경로 자체는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각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FFO 성장은 곧 배당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BEP는 실제로 매년 5%에서 9% 수준의 배당금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게 과거 한 20년 넘게 연평균 6%의 배당 성장을 기록해온 실적을 보면 충분히 좀 설득력 있게 들리는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배당에다가 장기적인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네요. 자, BEP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안정성이랑 성장성을 다 갖춘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매력을 가진 회사죠. 클리어웨이 에너지 CWE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WEN 역시 풍력, 태양광, 배터리 저장 시설, 그리고 일부 천연가스 발전 자산까지 꽤 다양한 청정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BEP처럼 이 자산들도 대부분 장기 PPA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요. 네, 기본적인 사업 모델은 BEP하고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자산을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점이죠. 하지만 CWEN은 BEP하고는 좀 다른 지점에서 투자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역시 현재 배당 수익률입니다. CWEN의 현재 배당 수익률은 약 5.5% 수준으로 BEP의 3.6%보다 상당히 높죠. 아까 예시처럼 250달러를 투자한다면 연간 한 14달러 정도의 배당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네요. 현재 현금 흐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높은 초기 수익률은 분명한 장점이죠. 하지만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단순히 현재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이 배당금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또 성장할 수 있을지 이걸 함께 따져봐야 하거든요. CWEN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CWEN은 향후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한 1년 안에 완료될 예정인 여러 신규 투자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하거나 건설하는 거죠.
이러한 투자가 완료되면 배당금 지급의 원천이 되는 그 배당 가능 현금, CAFD라고 하죠. Cash Available for Distribution. 이게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CAFD. 이 지표도 중요하군요. FFO와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로 배당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FFO에서 유지보수 비용 같은 걸 빼고 계산하는데 배당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참고해야 할 숫자 중 하나죠. CWE는 이 CAFD 증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네요. 네, CWE는 올해 중간 예상치로 주당 한 2.08달러 수준인 CAFD를 이러한 신규 투자를 통해서 2027년까지 최소 2.70달러로 그러니까 약 30%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꽤 구체적인 단기 성장 목표죠. 3년 안에 CAFD를 30% 늘리겠다. 이건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투자자들한테는 명확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계획이네요. 물론 이 계획은 예정된 신규 투자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또 예상한 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목표겠죠. 아시다시피 투자나 프로젝트 실행에는 항상 변수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이 CAFD 증가는 당연히 배당금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CWE에는 현재 연간 기준으로 주당 1.78달러인 배당금을 CAFD 목표 달성과 연계해서 2027년 말까지 1.98달러로 약 11%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한 3년간의 배당금 상승 경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BEP가 2030년까지 연 5.9% 배당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CWEN의 2027년까지 총 11% 인상 계획은 단기적인 배당 성장률 면에서는 조금 낮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더 높은 초기 배당 수익률에서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CWEN도 2027년 이후의 성장 동력까지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규 자산을 늘리는 것 외에도 기존에 운영 중인 풍력 발전단지의 터빈 같은 걸 최신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에요.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기존 발전소에 배터리 저장 장치를 추가해서 전력 생산의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찾고 있고요. 리파워링이나 배터리 저장 장치 추가 같은 운영 효율화, 이것도 기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죠. 새로운 부지를 찾고 인허가 받는 그런 과정 없이도 발전 용량을 늘리거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부적인 성장 노력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배사나 아니면 제3자로부터 최근 개발이 완료된 좀 우량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활동들을 다 종합해서 CWEN은 2027년 이후에도 연간 5에서 8% 수준의 주당 CAFD 성장 목표를 달성하거나 또는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도 꾸준한 배당금 인상에 든든한 기반이 될 거고요. 정리해보면 CWEN은 높은 현재 배당 수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2027년까지의 명확한 CAFD 성장 및 배당 인상 계획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도 운영 효율화나 추가 인수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BEP가 글로벌 확장이나 다각화된 성장 엔진을 강조한다면 CWEN은 좀 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과 배당 성장에 초점을 맞춘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BEP와 CWEN 두 기업 모두 청정 에너지 자산을 기반으로 장기 PPA를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는 점은 동일하죠.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접근 방식이나 강조점에는 분명 차이가 있죠. BEP는 그 압도적인 글로벌 규모, 그리고 수력,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 또 20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고성장 스토리를 전면에 내세우고요. 반면에 CWE는 당장의 높은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5.5% 대 3.6%죠. 그리고 2027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CAFD 성장 및 배당 인상 계획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 목표치에서도 차이가 보였잖아요.
BNP는 연 5에서 9%, CWEN은 2027년까지 총 11%, 그리고 그 이후 연 5에서 8%, CAFD 성장 목표를 제시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 더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투자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함께 배당금 증가폭이 커지기를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BNP의 장기 성장 스토리에 더 매력을 느낄 수 있겠죠. 반대로 현재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통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좀 예측 가능한 단기 성장을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CWEN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이건 뭐 단순화된 비교이고 실제 투자 결정은 각자의 투자 목표나 위험 감소 능력, 그리고 두 기업의 현재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 비교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배당주라는 큰 틀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과 투자 프로필을 가진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투자가 자신의 투자 철학이나 목표에 더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브룩필드 리뉴어블, BENP는 글로벌 리더십,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야심찬 장기 성장 계획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웨이 에너지, CWEN은 높은 현재 배당 수익률과 명확하게 제시된 단기 성장 로드맵이 돋보였고요. 두 기업 모두 재생에너지라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배당금과 함께 자산 가치 성승을 통한 총수익률 증대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개별 기업 이야기를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정부 정책 변화, 예를 들면 뭐 보조금 정책이나 탄소 배출 규제 같은 것들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또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전 속도라든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에너지 가격 변동성 같은 것들이 이들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오늘 살펴본 기업들의 그 매력적인 계획들이 이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도 과연 계속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가 그 여정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